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은 아니었죠. 네, 코스피 지수가 약간 상승하고 코스닥은 1% 아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강력한 시장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음, 일단은 어저께 나스닥이 장 시작과 함께 이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장 후반에 이제 반등을 주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뭐 그로 인해서 저희 이제 야간 선물도 초반에는 이제 나스닥은 빠지는데 저희 야간 선물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네. 근데 이제 초반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그 고점을 뚫으려고 이런 쌍봉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걸 돌파를 못하니까 이후에 이제 두드려 맞고 저점까지 깨면서 이제 나락가나 했더니 미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미국 미장이 반등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아침 장도 저희 시장도 저희 시장도 음,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좀 낙폭을 키우기도 하고 많이 눌렸지만 오후가 지나면서 이제 장 후반 들어가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저희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뭐 재미없는 그런 장입니다. 사실은 뭐 종목 단에서는 약간씩 상승 종목도 나오고 하지만 여전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있고 상방 뭐에 대한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정작 장은 횡보를 하는 그런 재미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가 아니라 저희 시장의 흐름상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그거를 좀 설명을 오늘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저희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지금과 이제 유사한 그런 흐름의 상황이 언제쯤인가 이제 보니까 이때쯤이더라고요. 10월 초,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렇게 시장이 빠졌어요. 빠지다가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고, 다시 눌렸고,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빠지다가 반등을 했다가 눌린 것처럼 이때도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요런 모습을 지금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돌파를 못하고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때 61평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지난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거는 이제 지난 저점 확인했나 보다. 아마 뭐 쌍바닥 찍었다고 다 생각을 했겠죠 이때.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고 두드려 맞더니 지난 저점을 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언제부터 이 계단식 하락이 나왔냐면 거의 이제 작년 여름부터 거의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난 고점 비슷하게 회복도 하는 듯 하다가 또 이 1월 말에 큰 폭의 하락. 이 움직임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움직임에 또 굴레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방, 횡보, 하방이 다 열려 있어요. 아주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어저께 개파락으로 인해서 저희 시장은 이제 하방도 완벽하게 길을 열어놨고요. 내려갈 공간을 만들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음, 형제는 말 그대로 변동성의 구간입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은 왜 한 방에 뭐 내려가거나 한 방에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뭐 이런 패턴을 꼭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가라는 게 사실은 파동이죠.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도가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파동이죠. 예, 이게 파동인데, 어, 근데 이제 이 파동, 저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고 나면은,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작게 작게 가다가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처음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런 식일 때는 변동성도 작습니다. 근데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요.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면 이 변동성의 파도가 커지는 겁니다. 아유,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냐?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이렇게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면 이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게 움직이다가 저 이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이 생기면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뭐 반등을 하겠죠. 근데 이런 움직임과 다르게 이런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할 때는 이 주가 반등폭도 커요. 예. 왜냐하면 이 변동성 자체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화가 큰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폭을 줄이죠. 예. 점점 폭을 줄일 겁니다. 자, 그럴 때 변동성도 이런 식으로 네,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가 주가가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커졌던 변동성도 이렇게 거의 수렴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변동성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 잔잔한 물 수면이 있잖아요. 물 위에 돌을 던지면은 파도가 그 물결이 점점 커져 가면서 퍼져가죠. 네. 그게 이제 파동의 원리인데 이것도 나중에 과학적으로 제가 한번 다룰 날이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는데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씩의 큰 충격이 물론 오고 나면은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상단 하단의 제한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패턴마다 변하겠죠. 왜냐면 이 변동성의 패턴 자체가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이런 과정인 거예요. 한 번의 변동성을 막고 그 변동성의 폭을 줄이는 과정인 거죠. 네. 이때도 변동성을 막고 변동성의 폭을 줄이죠. 네. 근데 이 변동성의 폭이 줄여지는데 이 변동성의 폭 자체가 이렇게 줄여지는데 변동성의 폭 자체 네, 변동성의 폭 자체가 이렇게 줄여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변곡점에 오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계속 작아지다 보면은 더 이상 이 작은 변동성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위로든 아래든 다시 한번 이 파도의 이 물결의 짱돌이 한번 날라올 그런 변동성이 좁아지는 구간이 생겨요. 보통 그럴 때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든 터집니다. 수렴을 하다가.
이 삼각수렴의 원리 같은 것도 다 이런 원리인데 뭐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죠. 삼각수렴. 네. 그런 원리 자체가 다 이런 겁니다. 이 변동성의 원리인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변동성이 곧 위로든 아래든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 이 부근에서 이제 변동성이 아래로 터진 겁니다. 아래로 터지고 이 쌍바닥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이 변동성이 이렇게 터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터진 것 자체가 이후에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쌍바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 사실은 이게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쌍바닥을 찍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 좁아졌던 변동성을 다시 늘려주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이 주가의 하락이. 그래서 이후에 이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계단식 패턴으로 저희는 지난 여름부터 계속 두드려 맞은 겁니다. 네. 변동성 늘렸다가 좁혔다가 한 번 다시 변동성 키웠다가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 멀리 뛰게 하기 전에 도움 닫기 하죠. 도움 닫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이때 움직임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횡보 구간인 거죠. 근데 음, 사실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길 바랬어요. 이 도움 닫기 하는 움직임 자체가. 왜냐면 저는 이미 2600대, 그러니까 2600 초반에서 2500 후반 이 정도 가격대가 올해의 저점이라고 저는 계속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변동성을 늘리는 그런 그러니까는 뭐 멀리 뛰려고 도움닫게 하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찜찜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나스닥은 어 지난 저점을 깰 가능성이 우리 시장보다 높고 그래도 우리는 지난 저점을 안 깰 가능성이 높다. 그 환율 차트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네. 이후에 이 도움닫게 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은 지금과 상황 자체가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찜찜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번 주 안에 오히려 적당한 하락이 나와서 2600 초반 정도까지 바닥을 오히려 찍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뭐 당장 내일 개파락이 나와서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횡보가 길어지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어, 그 이후에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변화의 중간점인 상황이라 뭐 이렇게 딱히 많은 부분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변동성을 어떻게 키우고 네. 그런 부분. 음. 이 부분을 빅스 차트와 연관해서 그러니까는 뭐 미국에도 빅스 차트가 있지만 한국에도 빅스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와 연계해서 보면은 상당히 시장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뭐 그런 조언도 오늘은 드리고 싶네요. 어, 봐서 네.
만약에 내일도 큰 움직임이 없으면 내일은 뭐 시황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뭐 간단한 공부 영상 같은 거 하나 올려볼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가능한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